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카니발 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GLX라고는 썼는데 등급 체크 안 하고 한번 이제 쭈르륵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라고 붙으면은 11인승이고 뉴라고 붙으면은 9인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세부적으로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다 하면 우선 11인승부터 봤다가 9인승이랑 이렇게 나눠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로수는 카니발이 다른 승용차에 비해서는 이게 승합차는 이게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하려고 사는 차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로수를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는 여유있게 1년에 연식 곱하기 한 3 정도 해서 보너스로 한 2만까지 해갖고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볼 거고, 사고 유무는 역시나 무사고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튀는색만 아니면 은색도 상관없고, 자주색은 좀 이제 빼고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 없고를 한번 그것도 같이, 이게 세부적인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이 있는 것만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맨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거 환경 설정인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해도 안 돼요. 기본값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빵원이어야지 이제 원래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왜 만들었냐면은 그냥 이제 없으면은 이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해왔기 때문에 쓰실 분들은 쓰셔라라고 있는 건지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없앨 의무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의 약간의 무슨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서 이 전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산도 이런 기능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빨간색 버전의 이제 프로그램식으로 된 카매니저가 또 따로 있어요. 딜러 전산. 요게 이제 제가 카매니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딜러 전산 이름이 카매니저예요. 다른 전산 이름은 뭐 있고, 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메가엠이라고 또 있고, 또 이제 다 쓰는 프로그램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전산에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웬만해서는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 이게 지방에도 이제 차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 영상을 또 이제 해드리는 의미가 어느 지역이나 이제 시세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 1월, 2월, 3월까지 아마 이 시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담당자랑 상사를 체크해 놓는 거는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시세만 알아가셔도,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3000%로 빠지는 그 노하우들, 중고차 구매 팁들, 그런 것들 가져가셔도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반 정도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광명, 수원, 평택, 용인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전산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버전으로 된 카매니저 딜러 전산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쓰는데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뻥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심하게 걸린 건 아닌데 약간의 이제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약간 나긋나긋하게 평소보다 이제
하는 점이 좀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볼 거고, 한번 이제 좀 빨리 볼게요. 연식은 체크를 안 하고 보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중고차라는 건 언제나 뭐 하나의 조건은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메리트에 있는 조건의 차가 있을 수 있을까봐 이거 체크를 안 하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고차는 연식에 의해서 시세가 정해진다기보다는 거의 키로수입니다. 그래서 키로수에 의해서 시세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00만원부터 수도권 전체로 경유만 체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이 팔리는 차다 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한 인기차 중에서도 인기차라서 대수가 한 3, 4배에서 5배까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800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라고 이제 보면은, 지역으로 한번 이제 하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지역만 항상 싸냐 그런 건 아니니까 조건을 20만 킬로 이상은 안 보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 상관없고 사고 상관없고 그냥 이제 금액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럴 때는 그렇게 사셔서 물론 이제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내놓고 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가끔 이제 전화 와서 어디서 차 샀는데 잘 샀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여쭤보거든요. 그 어느 업체에서 구매하셨냐, 유튜브 보고 구매하셨냐, 금액은 뭐 어떻게, 뭐 전사는 잘 보셨냐, 뭐 이런 걸 아무래도 다 물어보고 안내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잘 사셨는데 좀 이제 물어보고서 좀 이제 좀 과하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비싸게 사셨어요. 전상가에서 하나도 안 깎이는 경우는 진짜 없는데 안 깎고 이제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셔갖고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업체인지는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 업체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랑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업체인지 이제 딱 들어보면 또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좀 이제 조회수도 많고, 그다음에 구독자도 이제 거의 10,000명 이상, 거의 20,000명 이상 있는 그런데 해서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저도 놀랬고, 이제 유튜브 업체들이 다 정직하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막연한 의심을 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업체를 가진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리스트 그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했던 그 시세랑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은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해드리는 의미가 좀 눈탱이 당하시지 마셔라 라는 의미로 있고, 어떤 분들은 영상을 아무리 보셨어도 좀 비싼 것 중에서만 고르시는 분도 계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싼 쪽에서 보면은 필히 후회하는 그 중고차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시니까 공부 계속 하시고, 여기 제 사이트가 이제 딜러 전산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 금액은 아예 똑같고, 가끔 이제 업데이트가 이게 넘어오면 이제 금액이 바뀌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820짜리가 안 팔리면 뭐 790 걸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가 갑자기 싸지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조금 넘어오는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사고 라고 이제 체크된 차량 위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클릭을 해서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고가 있죠. 근데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 차를 체크를 하면은 성능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단순 교환이에요.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아무것도 체크가 없습니다. 뭐 18번이나 9번까지는 괜찮다 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 안쪽 뭐 11번, 12번, 뭐 13번 휠하우스 뭐 이런 거는 안쪽까지 먹은 차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산을 보실 때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량만 체크를 해도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끔은 체크를 해봤을 때 무사고인 차량도 덜어 있겠지만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차를 매입해서 전시를 해놓으려고, 전시만 해놓으려고 파는 건 아닐 텐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무사고라고 찍는단 말이에요. 무사고 차는 무사고 급도 유사고로 봐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영상을 보는 의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께서 뭐 제 사이트에서 뭐 찍어보시는 건 자유니까 찍어볼 수는 있겠지만 무사고 차량 위주로 업데이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첫 번째 여기서요, 다음 게 있는데 출시가가 신차가가 2,650부터 이게 옵션에 따라서 3,519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가는 530부터 1,690까지 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러프한 텀으로, 굉장히 넓은 틈으로 이게 중고차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공인 연비가 뭐 8.2에서 11.3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보통 이제 8.2나 7km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도로가 좀 많이 막히는 곳만 운행을 하신다, 뭐 쳤을 때, 뭐 공회전을 많이 한다, 뭐 많이 이제 서행을 좀 자주 하는 곳에서 운행을 많이 한다 했을 때는 8.2, 뭐 7,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장거리 위주로만 이렇게 만약에 운행을 하시면은 11.3, 조금 넘어갈 수도,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천 거 카니발 R을 보고 있습니다. 그랜드 아무것도 안 찍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옵션이 이 두 가지예요. GX는 옵션이 좀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LX는 일반적인 거고, 프레지던트는 좀 옵션이 좀 좋은 건데, 거의 이 둘 중에 옵션 안에서 구매를 합니다. 11인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카니발 R부터는 이제 11인승이기 때문에 110km 이상 못 가는 리밋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라기보다 ECU라는 부분을 제한을 걸어 놓은 건데, 차가 그 110km 이상 못 달리게 이제 제한을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1페이지니까 보시면 1페이지예요. 제일 싼 것부터 가격 순으로 싼 것부터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600만원대는 뭐냐,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4개월이 됐잖아요. 성능을 찍어보면은 들어온 날짜가 4개월이면 8, 9, 10, 11, 11월 20날 안 팔린 지 4개월이 된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둘 중에 하나지 않냐.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차는 작업차다. 그냥 이제 싼 거. 그 다음에 키로수도 20만이 안 넘는데 690이면은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일단 이 가격에 딜러들이 전화하면은 팔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은 있다 그러고, 와서 보면은 꼭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차로 유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첫 번째 고, 이 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안 좋아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차가 4개월 이상 동안 안 팔렸다. 접이식 백밀러도 있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희망을 갖고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성능 점검 기록부가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런 거는 손님들이 아무리 본다고 해도 안 보여드립니다. 네. 이유가 있으니까 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딜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도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은 고객님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당일날 오시면은 웬만해서는 팔아야 되는데 괜히 헛시간을 이제 낭비하고 뻔하거나 뻔하니까 경험상. 그래서 이 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4개월이 지난 차는 안 보여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날짜도 날짜지만 이게 점검 날짜, 정기 점검 날짜가 지났는가. 그리고 저는 렌트 이력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팔려고 합니다. 뭐 영업용 이력이 있어도 물론이고 리스 체크된 거는 거의 못 봤는데 이렇게 용도 이력 체크가 없음이라고 된 거를 위주로 보고 하나라도 좀 결격사고 있으면 안 보는 편이에요. 뭐 이제 사고 3번 이거는 상관없어요. 7번은 이제 차가 뭐 전복되지 않는 이상 체크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안에 9번이랑 18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안쪽에 먹은 거는 안 봅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하나, 2개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볼만한데 한 3개까지 만약에 뭔가 있다 그러면 3개부터는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점검자 특히 이게 15번일 수도 있고 21번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체크가 됐다. 그게 아는 내용이면은 좀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부분적인 판금 및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날짜가 좀 이제 많이 지나 있다. 전 3개월 이내로 보거든요, 보통은. 가급적이면 2달 안쪽 거를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지금 추울 텐데 시동 막 열심히 거는 딜러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럼 방전이 돼 있으면은 기분 나빠서 못 사요. 예. 그리고 또 안 팔리는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간단한 기본 지식 알려드렸고 뭐 GX랑 이제 GLX 고급형이 있고 또 최고급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옵션이 이게 그래도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 옵션 찍힌 거를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 사진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보기에 앞서서 성능부터 보셔야 됩니다. 성능부터. 키로수는 완전 커트라인이긴 해요. 검사 날짜가 지금 지나 있어요. 2018년 11월 19일부로 앞뒤로 한 달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먹었죠. 이건 무사고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무사고가 아닌 거예요. 막상 찍어보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이 차 시세가 800이니까 마음을 뺏겨서 아, 난 이 금액에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 계획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업데이트를 할 때 잘못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를. 쿼터 패널 미세 판금은 뭐냐, 뒤에 뒤 핸다라는 얘기입니다. 6번 2번이구나. 아니구나. 쿼터 패널 쿼터 패널이 6번입니다. 리어 핸다, 뒤 핸다라는 얘기예요. 리어가 뒤, 프론트가 앞. 그래서 여기 6번,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판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프론트 핸더랑 이게 사이드 멤버, 네. 프론트 휀다 이렇게 사고가 여기도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사고로 찍는 거는 이게 차주가 코멘트를 적는 이제 차주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히 믿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뭐 이거는 아까 한번 찍었고,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인데 휠은 적당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여기 위에 보너스로 이제 거치형을 하나 주는 것 같고, 이 금액대를 만약에 보신다고 치면은 일단은 금액 싼 거 보시는 거예요. 좀 적당한 거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1000에서 1300 사이 보시는 게 맞거든요.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팔고 싶은 금액대도 다 그 정도 되고, 근데 접이식 백밀러가 없어요. GX니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없고, 후방 카메라는 있어요. 성능을 보면은 2019년 6월 13일, 내년 6월 13일까지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후 판넬 판금 있음, 그러니까 지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판넬이라는 거. 부분 판금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지지대까지 있다. 그러니까 지지대 뭐 체크돼 버리면은 조금 이제 너무 많은 느낌이 드니까 밑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어야 될 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안 봐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접이식 백밀러 없는 건 아셔야 되고, 내비게이션은 거치형이다 라는 거를 알고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X면은 열선도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열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1페이지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 이 정도? 왜냐면은 이 검정색이라는 이제 배경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날짜부터 보면은 10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좀 안 됐고, 커터 패널 미세 판금이면은 뒤엔다, 미세네요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누유가 막 실제로 봤는데 2개 더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여기에 찍혔다는 거 자체가 3개가 예를 들어서 찍혔다, 3개 이상이 찍혔다는 거 자체가 실제로 진짜 있다라는 거고, 여기만 체크를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진짜 없어서 여기만 체크한 걸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몇 개 더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개 이상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3개부터는 안 보는 거죠. 2개를 초감에 안 보고. 그러니까 쿼터 패널 미세 판금이라고 밑에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교환돼 있고 여기 3번은 괜찮은데 W는 또 이제 돼 있으니까 진짜 좀 티가 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 3번도 부분적인 판금 도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6번도 그렇고, 6번은 좀 거의 밑에 코멘트가 달렸으니까 무조건이지 않을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차를 만약에 보러 가고 싶다, 사이드 스텝도 있고 데일라이트도 이렇게 해놨고, 뭐 내비게이션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뭐 하이패스는 블랙박스는 공짜고 하고, 접이식 백밀러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색깔도 좀 인기 색상 중에 하나고, 시트도 그냥 쏘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접이식 백밀러가 있는 게 안 나온 게 여기 GX라고 벌써 돼 있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옵션 정보라는 아예 안 보도록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매물 올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귀찮아요. 제가 이제 매입을 해서 또 해봐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옵션 정보란은 제 사이트에도 있지만 여기 www.cleancars.com 여기도 옵션 정보란이 있는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코드가 있건 정찰제 입금가 라고 써놨나, 그냥 그 정도 보시려고 여기 밑에 보는 거고, 이렇게 뭐 엠파크라든가 뭐 주한자동차 매매단지, 그 다음에 간성 매매단지, 뭐 딱 봐도 뭐 차차차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은 DY 카렌드라고 돼 있거나
오토 프라자라든가 그런 쪽은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빼주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40까지도 좀 빼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랜덤이고 그 알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골랐는데 그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좀 진짜 괜찮은 차는. 더군다나 카니발 R은 인기차란 말이에요. 거의 뭐 메리트가 있는 차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골랐다고 치면은 분명 메리트가 있으니까 봤을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만약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거짓 없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올린 의도가 딜러들이 볼 때 일단은 850까지 해주고 한 10만원 더 빼주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에요. 네. 20만원만 진짜 빼주려고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한 20-30만원 빼주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원래는 30만원까지 빼주는 경우가 좀 흔치 않은데 최근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랜덤이니까 10만원 더 빼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것보다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없고 열선 없고 접이식 백밀러 없어도 상관없으실 분들은 850 이 정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도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 가격이 뭐 850이고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 특별시 거주하시는 분은 이전비 8% 들어가서 68에 하고 그 다음에 매도비가 여기는 보통 33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주시는 수수료는 2천만원 이하의 국산차는 전부 다 이제 30만원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981만원 들어가는데 요 금액만 준비해 갖고 오시면 조금 이제 이거 아니면은 안 돼 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대는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일 저렴한 포인트에서 보시면은 100% 뭔가 중고차니까 뭐 라고 생각하는, 내지는 아 이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 내지는 아니면 수리비가 조금, 데이터는 다 좋았었는데 수리비가 알고 보니까 좀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50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수원 걸 한번 봐볼까요? 수원이 그래도 인천이랑 수원이 좀 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쭉 보면은 760이에요. 똑같이 GX 흰 색깔. 이렇게 봤을 때 키로수가 좋잖아요. 들어온 날짜부터 검사 날짜는 거의 임박했는데 1월 15일까지예요. 미세누유가 2개, 후드 탈부착, 그러니까 본넷이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았나보다, 그죠? 특별한 거는 그게 못 느꼈고, 10월 15일 아까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럼 수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러면은 코드가 입금이라고 적혔을까? 코드 입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옵션 정보랑 보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거 올린 의도가 750 아닐까? 그러면 8% 60만원. 여긴 매도비가 30 정도 들어가요. 29 아니면 30.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동하는데 수원 용인은 40을 받고 있어요. 지역 인천 붙어있는 외곽 지역은 35 받고 수원 용인은 40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40을 하면 880 들어갑니다. 아까보다 거의 100만원이 싸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한 대를 더 본다 치면 비슷한 금액대 차가 또 있는데, 뭐 색깔 상관없으면 뭐 요거 봐도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금액 준비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저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000km? 한 달 지나면 끝. 2,000km 안 지났어도 한 달 지나면 끝. 한 달이 안 지났어도 2,000km 넘어가면 끝. 괜찮아요. 그거 보증해주면 돼요. 근데 보증이 되는 데가 문제 있으면 괜찮은데 보증이 안 되는 데가 문제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는 괜찮은 거 팔아야지 그 제 이미지가 안 나빠지고 소비자분들이랑 분쟁도 없고 그렇게 될 텐데 꼭 싼 것 중에서 고르시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못해도 8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금액 보고 사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이트에도 여기 사이트에도 여기 www.clean까지.com 여기까지는 마우스가 안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제가 업데이트가 만약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안 팔고 싶은 차가 많아요. 가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사이트에 그러면 왜 올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팔려고 올린 게 아니라 딜러 전산이랑 똑같이 매칭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목소리가 약간 화가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이제 제 의도를 정확하게 아실까? 똑같이 허위매물 딜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기분 나쁘잖아요.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뭐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좀 서운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방문을 하신 것도 아닌데 미리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안 팔고 싶은 차 골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면 되게 웃긴 사람이네 이거 왜 올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랑 상의를 해가면서 폭을 좁혀나가는 걸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드리면서 같이 좋은 차를 이렇게 고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이 1년 동안 제가 몇 번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이 강한 줄 알았는데 좀 약한가 봐요. 다행인 거는 엄청 심하게 감기가 걸리지 않았다는 점. 뭐 이제 좀 고통스럽다라는 느낌은 없다. 근데 좀 목이 아프고 좀 이제 약간 가래도 끼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고 각을 자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3,000%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페이지인데 그래도 한 900까지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 뭐 키로수 상관없다. 그 다음에 색깔 상관없다. 그냥 차만 깔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차 가격만 봤을 때 900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얼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막상 골랐는데 110km 리밋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리밋이라는 거는 제한, 속도 제한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몇 년씩부터는 괜찮아요 라고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맞아요. 몇 년씩부터는 괜찮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서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넉넉하게 봐야 되겠다. 한 키로수 상관없고 뭐 색깔 상관없고 아무튼 다 상관없고 차만 괜찮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카니발 11인승 구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900은 차값만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900짜리를 보신다고 하셨을 때 8% 이전비를 잡으면은 이전비가 등록세, 취득세, 공채를 이전비라고 해요. 72만원 들어가고 하면은 다 해서 1,030만원인데 이게 또 연식 보세요.
한 7년, 8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리비가 잔수리비 초기 수리비가 구매를 하시고 나서 하나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구매하자마자 들어가요. 왜냐면은 남이 타던 차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고차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딜러가 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다 고치고 팔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있는 거는 고쳐서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체크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고 해서 그거는 고치지는 않거든요. 유리가 깨져 있다든가. 그리고 또 돌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유리를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유리도 잘 봐야 되고. 유리 교체하는 데는 대충 한 15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만한 돈이 또 뭐가 있을까? 뭐 엔진 오일은 기본이고. 뭐 매연 정함 장치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매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될 게 또 전작인 그랜드 카니발의 고질병은 후진 기어를 넣잖아요. 그럼 바로 악셀 밟아도 반응을 안 해요. 한 5초 있어야지 반응을 해요. 그게 후진 지연 고질병이거든요. 그게 좀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카니발은 가급적이면은 안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면은 한 80 들어가요. 80. 요것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좀 덜하긴 하더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그랜드 카니발이고 미션이 거기서 넘어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잘 본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잡기는 어떤 공업사 사장들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수리할 그런 차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구매를 하시면은 고객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막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고치고 있던 차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좀 빠뜨리거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순서대로 하는 거냐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첫 번째는 이제 고객님이랑 저랑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면 다른 딜러도 그렇고 경험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일단 봐야죠. 성능부터. 그래서 잘 고르고 여기서 그다음에 실제 매물을 봤을 때 솔직히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초 안에 안 사면은 뭐 차가 없어지고 차가 막 가루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충분히 보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빠뜨린 거 있나 급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느긋하게 보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은 게 뭐 창문도 다 내려보고 트렁크 뭐 본넷도 열어보고 뭐 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뭐 약간의 쉬운 점도 해보고 이 리프트 띄워주려고 하는 공업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리프트 띄우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주면 그제서야 뭐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리프트 띄워주고서 자기네들은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보통. 그래도 이제 뭐 성능장을 갈 수 있으면 성능장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살 거니까 10,000원, 20,000원 준다고 해야지 그때 한다든가 아니면 엔진 오일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엔진 오일 갈 테니까 저 한 번만 해달라고 어차피 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쉬운 점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은 한 900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인천에서 살 수 있고 수원 거 받고 대부분 이런 거는 정차할제 뭐 이런 거 코드가 있금 코드가 수원도
요즘에는 다 싼 것 중에서는 하면은 경기가 너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것도 있고, 보통은 막 1,500만원 이상짜리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인천, 부천, 김포는 다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2, 3, 40 빼주죠. 그래서 인천 거 아까 얼추 봤던 거는 여기도 비슷해요. 한 800에서 900 사이. 원래는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는 좀 볼 게 없었으니까 요거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17만원으로 잡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인천 것 중에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오슬이라고도 해요, 줄임말로. 그래서 여기 근데 되게 찾기 쉬운 거는 제 사이트에도 이 코멘트 그대로 다 달리니까 여기 코멘트에 없으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없잖아요. 아마 1000m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오슬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조금 약간 보랏빛과 파란색이 좀 섞였어요. 근데 완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완전 무사고의 또 약자예요. 내비는 역시나 없고 열선은 있고, GLX니까 접이식 백밀러가 있고,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여기 그 B필러, 그러니까 운전석 왼쪽 뒤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거기에 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도 있죠. 더군다나 하이패스 룸밀러고, 색깔이 좀 그래서 그렇지 천장 여기 불 켜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여기 위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 있을 법한데 없네요. 근데 이 GLX니까 있겠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달렸는데, 대신에 색깔은 요건데 루프렉은 또 따로 온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키장 갈 때 쓰나 아니면 짐을 였다가, 아무튼 캐리어 실을 위에다가 얹을 때 필요한 건지,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리어만 떼가셨나? 키는 돌려서 키는 방식이고 내비는 없고 그렇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고 뭐 색깔 상관없이 보면은 한 950이다. 수험가 한번 볼까요? 차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데 오토 슬라이딩 도어 코드가 사고가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하우스 사고죠. 그러니까 요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저런 차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차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확률이 좀 크니까. 무사고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코드가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코드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코드가가 아닐 경우에는 950까지는 수원이니까 빼줄 수 있는데 아마도 거의 코드가의 확률이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최고급형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워진 건지 핸들 보면 이거는 작동 기능을 안 하는 공갈 버튼 같고 볼륨 조절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품 랩이랑 후방 카메라 나오고, 성능부터 보면 검사 날짜는 좀 임박했어요. 1월 22일까지. 사고는 무사고가 맞아요. 이렇게 단순 교환 있어도 여기 9번이랑 18번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필러 기둥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세 번째 뒤엔다랑 이어져 있는 그 루프까지, 천장까지 이어진 거,
여기가 C필러. 그러니까 지지대도 살았고 앞범버도 살았어요. 뭐 여기 판금만 좀 들어갔겠죠.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날짜 처음에는 조금 놀이끼리 했구나. 8월달 오래됐네요. 9, 10, 11, 12. 날짜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8월이면 더울 때, 엄청 더울 때 들어왔죠. 여기 있어요. 1090짜리. 날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9월달. 10월, 11월, 12. 조금 애매하긴 하다. 12, 20, 11월, 21, 12월, 21. 2달 반 됐으니까 접이식 있고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 내비는 조금 후졌다. 이런 느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연식은 조금 생각보다 좋고. 근데 속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관건입니다. 코드가 입금, 코드가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왠지 1050에서 1070 사이 정도? 아예 안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빠지긴 빠질 겁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거 한번 봐볼까요? 파워 슬라이딩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날짜부터. 어허, 날짜가 좀 안정적인 차가 없을까? 싼 쪽에 있는데 왜 안 팔렸을까요?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음 차를 향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긴 합니다. 슬라이딩도 완전 무사고. 색깔 상관없이 보는 건데, 색깔까지 넣으면은 또 금액이 올라가겠죠. 진주색, 흰색을 많이 찾으시니까. 이건 또 없어요. 성능이.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제 사이트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성능이 없으면 일단 희망을 갖지 않고 다른 거 보시는 게 나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액 똑같잖아요. 키로수 더 좋고. 이제 괜찮죠? 네, 이제 한 달이 안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미세누 2개 겨우 넘었네. 이것도 없고. 용도 이력, 뭐 렌트라든지 영업용 이런 것도 아니고, 검사 날짜도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없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키로수도 좋으니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비는 없어도 있는 게 더 이상해요. 왜냐면 있으면 더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트도 나름 깨끗하고, 운전석 시트 얘가 조금 안 나온 거 보니까 약간 훼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를 조금 말해주고 있는데 주름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기 이만. 뭐 시트 조금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뒷자리는 빼놨네요. 이건 검사 받을 때가 또 문제일 텐데 시트를 구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있는 게 나을 텐데. 속도 제한 없다. 오토 슬라이딩도 있다. 차라리 이런 느낌이 더 낫지 않을까? 11월 14일 교환이 있어도 안쪽 먹은 것도 없고 다른 데도 없으니까 뭐 앞범버야 뭐 판금은 들어갔지 않았을까? 조금 임박했긴 했지만 2월 28일 2월 말일까지니까 미세누도 하나고 이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면은 1180에 코드가 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아마 1100까지 해줄라나? 1090까지 해줄라나? 아니면은 코드가를 못 써놨다고 얘기를 하실려나? 썬루프는 없는 것 같거든요. 휠은 좋고. 짠, 한 이 정도 가시권에 왔습니다. 인천 거는 어떨까? 오토 슬라이딩. 아, 아까 이거 보다 말았지? 950. 근데 이게 아니면 끝나니까. 다른 걸, 여기 있다. 근데 색깔이 똑같네. 이게 사진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틀리다 뿐이지,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이. 내비가 있고, 성능부터 보면, 검사 날짜가 완전 지났다. 정도 이런 건 없는데. 미세뉴가 여기만 하나? 8월달. 오래됐다. 일단 8부터가 지금 오래된 느낌이에요. 좀 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괜찮으면 이걸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좋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할부로 하시기보다는 현금으로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왠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고가 있죠. 맞죠? T가 손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분이 좀 별로니까. 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또 튜닝이 있고 불법이에요. 코멘트가 점검자 의견란에 달렸으면 시트 탈거, 터보 오일 미세. 이거는 큰일 났다. 터보 나가면 엔진이 뻗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기분이 좀 더 좋다. (19년 4월 9일) 그래, 아쉽지만 용도 변경 없음. 뭐 튜닝 없음. 특별히가 없음.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11월 이렇게. 그냥 뭐 사이드 스텝 없어도 좀 아쉽긴 하지만 보통 따로 다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VDC 있고 최고평. 휠 이 정도야. 이거 있고 이제 한 이 정도 좋겠다. 진주 색깔. 금액은 아까랑 좀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인천이나 조금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는 거는 뭐 가까운 인천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개 있으니까 11만인데 뭐냐 찍어보고, 당장 9인승 영상이 안 올라온다 하면은 그 개별적으로 여기 010-858-8953으로 문의를 주세요. 아니면 http 땡땡 // 여기 www.clean까지.com에서 여기서 봐주시고, 기준 매물 고객님이 한번 골라보시고 한번 문의를 한 2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이 앞에 범버 가드도 있고, 이거 따로 하려고 하면 뒤에 귀찮거든요. 사이드 스텝까지. 남바도 좋습니다. 내비까지. 뭐 상단이긴 해도 뭐 이 정도야. 뭐 시트 리무진 그냥 씌워놓은 것 같아요. 리무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예.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랜드. 시트도 다 있어요. 좋습니다. 한 이 정도, 한 1100 느낌으로 보시면은 다 해서 얼마 들어가냐? 88만원. 30 잡고. 이거 매도비에요, 이거. 매도비란 이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서 받는 돈으로, 만약에 매도비가 이제 과거에는 몇만원 안 했는데 요즘에 좀 비싸다 과하다 해서 나라에서 만약에 없애도 어차피 차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가 사무실에 입금하는 구조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전국 어디서든 받는 금액은 조금 몇만원씩 틀리긴 하더라도 어디서든 받는 차값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딜러 입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근무하는 매매단지에 있는 거라서, 인천 안에 있는 거라 1248만 다 해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덜 이쁜 것 같아요. 오토 슬라이딩도 있는 거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는 거는 다 해서 보험료 빼고 1250 정도. 좀 조건 좀 더 좋게 하면 뭐 1400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다 해서 한 1300에서 1350 정도 잡으시면 좀 넉넉하게 좀 여유있게 돈 남겨가면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없고 키로수는 조금 이제 20만 킬로 안 넘어가면서 색깔 상관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인승 위주로 받고 9인승은 아마 당장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찍어보죠. 17만까지만 볼까요? 이거는 인천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느낌이에요. 한 1000에서 왔다 갔다. 왜냐면 11인승은 1종 보통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9인승부터 2종 보통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상 뉴 카니발이긴 한데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라이트가 약간 여기 앞에가 꼬부라져 있고, 그냥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밋밋한 민자입니다. 라이트가.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 요만큼 정도 좁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보면은 한 여기 걸로 보면은 좀 별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느낌은 어떤 거 찍어볼까? 어떤 거를 찍어볼까? 완전 무사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도 좋긴 한데, 검사 날짜 내년 8월. 용도 이력이 있으니까 없는 걸로. 이거 없을까? 있어요. 그럼 뭐가 날까? 키로수가 좋은 걸로 볼까? 너무 1050 넘어가니까 한 이 정도? 바로 밑에 거? 있다. 이거 없을까나? 있다. 1050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왠지 똑같지 않을까? 똑같다. 이것도? 설마
은색인데? 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없다. 뭐 하나 다 없는데 동력 조약만 좀 있다. 날짜도 10월 20일이면 좀 준수합니다. 2달이 좀 안 됐고 1달 반. 힐도 괜찮고 실내 전체 느낌은 요 사진으로. 내비도 있네요. 상단이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뭐 시야를 가리냐 시야를 안 가리냐 뭐 이렇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이 GLX인데 최고평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까까진 괜찮은데 말하니까 조금 목이 메이고 가래가 오히려 더 끼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느낌. 지금 여기 인천엔 15대 나오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도 수원 찍으면 이게 여긴 10대네. 차가 많이 없어요. 이건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있구나. 비슷한 금액에 용도 이력이 있다. 아이고,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흰색이니까 없다. 오케이. 검사 날짜 여기 있다. 밑에도 좋다. 오호, 다 없다. 오호. 날짜도 이 정도. 단풍 질 때 들어온 차다. 정품 랩이다. 이거 좋습니다. 코드가 손님 보여주면 바로 계약한대요. 코드가 아무튼 뭐 110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이 차가 또 아니면은 또 끝이긴 한데 뭐 좋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너스까지 9인승까지 한번 봤습니다. 좀 약간 부족하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결핍된 마음이 좀 앞서시지 않을까, 진짜 사실 분들한텐 싶긴 한데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아마 좀 속 시원하게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시간 열심히 했고, 과거에는 좀 영상을 좀 빈번하게 일주일에 막 3개 이상씩 올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좀 더 열심히 더 많은 차량을 이제 준비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는 욕심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초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숙제하던 느낌이 조금 들긴 듭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막 많이 벌고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차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하는데 영상을 하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막상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귀찮기도 해요. 열심히 해야죠. 얼마 전에 토스카 89 롯데 이노베이션 구매하셨던 분, 그때 제가 동급 차량이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 사셨더라? 그 남양주인가? 그 토스카 되게 고생했어요. 퓨즈 나가고 썬루프 막 고장 막 안 움직이고 되게 정말 저 진짜 기억하는 게 뭐냐면 검정색에, 맞죠? 그거 스마트키 싸제로 하셔갖고 그 스마트키도 한 번 바꿨는데 그 이지카였어요. 고생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젊으셨던 분.
그 결혼도 하셔갖고, 그죠? 네.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말 그분 때문에서라도 오늘 더 기분 좋게 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매하신 지 좀 됐어요. 올 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저기 이천에 계시는 분, 그 사모님 사주실 그 스파크 이제 구매하셨던 분, 옛날에 영상도 있었거든요. 그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뷰 한번 해드리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첫 인터뷰 영상을 구매 후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손님을 상대로 아무리 해주신다고 하셨어도 손님을 상대로 마케팅 요소를 삼는 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90%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께서 다 저 손님들 오시면은 여쭤보는데, 좀 이렇게 하는 것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말씀해 주셔서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었는데, 손님을 상대로.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꼴 보기 싫은 거는 이제 싼 차 위주로만, 아반떼 MD 뭐 400만원대, 뭐 레이 400만원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싼 차로만 이제 홍보하는 거, 막상 클릭해보면은 옵션 깡통이고, 손님 뭐 살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조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이게 클릭 유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실 만한 차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 카니발 R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랜드 카니발은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꼭 전화 오시면 20만 킬로 훌쩍 넘어가는 거, 안 판 적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아예 안 판 건 아니에요. 25만 킬로 한번 팔았었는데 전화는 안 왔어요, 다행히. 금액대가 500 미만으로 구매하셔서 교회에서 쓰실 건데, 좀 이제 뭐 수리비 어느 정도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하셔갖고 이제 구매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막상 보니까 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팔 거라고 홍보를 해버리면 전화 엄청 오고 문제가 한 번쯤은 이상 생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더 못 팔더라도. 그리고 과거에는 준준형 세라토, 그게 정말 좋은 차고 이제 잘 팔았었는데, 요즘엔 수출 나갔나봐요. 그래갖고 좀 내수로는 괜찮은 차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3,000포고, 카니발 R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영상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여기 010-8581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 말고 전화 좋아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감정 전달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확인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좋아합니다. 바쁠 때 별로 없어요. 네. 가급적이면은 여기 상담 가능한 시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진짜 상담이 원활하게 되는 시간은 2시에서 새벽 1시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좋아요. 문자나 카톡 오면은 안 좋지는 않은데, 빨리빨리 진짜 효율적으로 정확한 걸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문자나 카톡은 이게 운전 중일 때도 애매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약에 컴퓨터 PC 카톡은 괜찮은데 이걸로 하면은 좀 힘들어요, 밖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는 일단 사이트 먼저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해드릴 때가 많으니까, 우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이트에서 한번 초볼로 보시고서 한두 개 정도 한번 제가 보는 방법 같이 한번 뽑아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더욱더 빠른 그런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은 초벌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회사도
조금 이제 힘든 것 같고, 전반적인 경기가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풀렸다고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신 부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더군다나 날씨도 오락가락 하면서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면서 좀 감기 걸리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위로나 좀 조언을 해드릴 때, 일단 내려놔라, 내지는 어차피 다 지나간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살포시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현재 도태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으니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미래도 준비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저는 보통 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가급적이면 좀 영상 많이 해서 고객님들이 요청해 주시는 것도 인기차 위주가 아니라 어떤 날은 인기차가 아니더라도 한번 해드리고 하면은 그 고객님께서 감동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번에 위투알이랑 주둥아리랑 의지적 죄송합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맨날 말만 그렇긴 한데 밑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기 버튼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구독 빨간 버튼 눌러주신다면은 제가 그걸로도 힘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고, 댓글 밑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한 분도 안 빼놓고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문의는 전화로 주시고, 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